자, 여러분 안녕. 이제 이번 주에 유튜브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또 오늘도 역시나 강의를 잘 듣고 시크릿 단어를 클래스팅에 잘 제출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거야. 그래서 그 분열을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요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그림을 그려서 각 그 단계별로 그려가지고 우리 클래스팅에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개가 많이 짖어요. 옆집인지 앞집인지 뒷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가 좀 많이 짖어.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소리가 담길 수도 있는데 그냥 뭐랄까 백색 소음이다 생각하고 이 강아지가 좀 화가 났구나, 낯선 외부인이 그 강아지를 지나쳐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저번 시간에 핵형이라는 것과 핵상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 핵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모양이나 아니면은 뭐 크기 이런 것들을 핵형이라고 했었고, 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나타낸다고 했었다. 그래서 이제 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쌍으로, 즉 우리 체세포처럼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항상 두 쌍으로 존재하는 것은 EN으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두 쌍씩, 즉 하나하나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이루는 것을 우리는 N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핵형과 핵상에 대한 뭔가 개념적인 걸 잡고 간 다음에 이제 세포 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다. 우리 세포 주기라고 한다는 것은 한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한 번 분열을 하기까지 그러한 그 시기를 우리 세포 주기라고 했었고, 이러한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M기라고 하는 분열기로 나눈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간기는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G1기, S기, 그리고 G2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여기 S기에서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라고 했었고, 이 복제는 단 한 번만 일어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M기라고 한다는 것은 분열기, 즉 진짜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M기라고 한다는 것은 전기, 그리고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기에서는 보통 요전 물질이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었고, M기에서는 염색체의 형태로 관찰이 된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러한 세포 주기가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즉 세포 주기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암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암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특정 세포로 분화하지도 않으면서 주변 세포로 전이가 됨과 동시에 그러한 분열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덩어리채지면서 계속 분열을 한다. 즉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는 애였다라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잘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했던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드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진짜 이제부터 배우는 거 까먹으면 안 되지, 그치? 수능 때까지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 올랐지? 그제까는지? 자, 여기 본다면 먼저 우리 체세포 분열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이루는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장과 발생이었잖아요. 발생과 생장. 즉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될 때까지의 세포 분열을 하는 거 우리 발생이라고 했었지. 결국 그 발생이라는 것도 우리 몸의 체세포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 즉 결국 체세포 분열이었으니까 이 발생도 체세포 분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당연히 발생뿐만 아니라 생장도 체세포 분열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 우리 생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림으로써 몸집이 커지는 게 우리 생장이었잖아. 즉 얘들아,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모세포가 분열을 하잖아. 모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거. 즉 모세포는 얘들아 이거 어미모자야. 어미모자. 말 그대로 약간 엄마처럼 원시적인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두 개의 딸세포가 되는데 이때 그냥 딸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딸세포 두 개로 분열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괜찮겠어? 체세포 분열은 어떤 세포가 분열을 해서 자신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체세포 분열에는 발생이 속하고 그리고 생장이 속하고 당연히 재생이 또 속하게 된다. 재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손상된 부위가 다시 생겨나는 거야.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단 말이야. 즉 그만큼 살이 펴나간 거겠지. 근데 우리는 평생 그 펴나간 채로 살아요? 아니지. 거기에 새살이 솔솔 마데카 이거 PPL 아니야? 그렇게 후시 뭐 그런 거 바르면은 다시 살이 재생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 우리 상피 조직을 이루는 그런 피부 조직들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걸 재생해서 메꾼 거지. 오케이. 그리고 생식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무성생식일 경우만, 즉 무성생식으로 생식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만 체세포 분열로, 즉 자신하고 똑같은 세포 두 개를 만듦으로써 생식을 하는 거다. 생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자기의 자손을 낳는 것을 생식이라고 했잖아. 생식. 그러니까 어떠한 단세포 같은 생명들은, 이 단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 자체가, 즉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자신의 자손을 낳는 생식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무성생식일 경우에만 이런 생식이 체세포 분열 중 하나로 일어나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발생, 생장, 재생, 생식이 일어날 때의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체세포 분열 결과는 모세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괜찮겠어?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염색체를 배웠고 그 염색체 위에는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오케이.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배웠다. 즉 이렇게 아이고 너무 두껍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항상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 중 S기에서 이렇게 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렇지만 요 둘의 관계는 당연히 그렇지. 상동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 그리고 이러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우리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얘는 잘 안 보이지? 예를 들어 이쪽 부위에는 쌍꺼풀이 있는 라지 A라는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부위에는 쌍꺼풀이 없는 이렇게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 A 혹은 스몰 A 같이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처럼 한쪽에는 라지 A, 한쪽에는 스몰 A라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 간에는 무조건 유전자가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왜? 얘는 얘가 그대로 복제된 거고 얘도 얘가 그대로 복제된 거니까 요 둘의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같다라고 꼭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었어. 오케이.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요 그림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로 오면은 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번에 당연히 얘도 세포 분열이니까 세포 주기에 따라서 분열이 이루어진다. 즉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세포 주기는 처음에 간기, 그 다음 M기, 즉 분열기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요 간기는 G1, S, G2, 그리고 M기는 전중, 후, 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보통 요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면 자 먼저 간기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자 핵막이 보여. 지금 이렇게 핵막이 보이고
그리고 핵 속에 존재하는 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여요.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물질이 뭉쳐있는 rRNA가 뭉쳐있는 곳이 인이었어. 오케이? 어쨌든 감기에서는 핵막이 관찰이 되고 인도 관찰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지. 지금 유전물질이 어떤 상태로 관찰되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실처럼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 체크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 이후로는 다 M기지, 분열기. 첫 번째에서 그 M기 중 첫 번째 전기에서는 여기 보여? 지금 점점점점점점 핵막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여기 중심체로 표현되었던 곳에서 즉 중심체에서 얘네가 뭐냐라고 한다면 얘네가 방추사라고 하는 아이들이야. 즉 전기에서는 첫 번째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두 번째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의 형태로 유전물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와서는 바로 이렇게 생겨난 염색체들이 세포의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기 때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후기에서는 봐봐. 아까 여기 중기에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잘 정렬이 됐잖아. 그래서 이게 정렬이 됐으면은 여기 염색체의 동원체 부위에 지금 방추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방추사? 오케이. 이렇게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후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바로 이 방추사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즉 요만했던 방추사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를 분리해가지고 양극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후기에서는 다시 첫 번째 염색체가 이렇게 반절로 분리가 되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후기가 지나고 나면 즉 염색 분체들이 양극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세포질 분열, 그러니까 여기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즉 핵이 하나 생기는 거야. 즉 이 염체만 가지는 핵, 그리고 여기 염체만 가지는 핵이 생기면서 즉 핵이 분열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은 여기 세포질도 분열을 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말기에는 첫 번째 이동된 염색체들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오케이. 즉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핵이었잖아. 하나의 핵. 근데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하나,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나뉘어진 두 개의 핵을 딸핵이라고 해요. 딸의 핵. 괜찮겠어? 모세포의 핵으로부터 분리된 딸핵. 괜찮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빈칸을 채워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자, 세포주기 중 먼저 감기에서는 자, DNA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S기. 그렇지. 감기에서는 첫 번째 DNA가 복제되고, 이거 S기라 그랬어. S기에 복제가 되고 세포 구성물질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이 합성이 된다 했잖아. 즉 세포가 세포 분열을 위해 성숙을 하는 단계가 우리 감기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랑 뭐가 뚜렷하게 관찰돼. 그렇지.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렇지.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짚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끝난 다음에 여기 감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 그렇지. M기로 넘어가야겠지. 오케이. M기로. 근데 요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첫 번째 핵분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감기 중에 이제 M기로 넘어오면 즉 요 이후로는 다 M기야. 근데 먼저 핵분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 핵분열 먼저. 오케이. 그래서 그 핵분열 중에 첫 번째 시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전기였다. 전기. 그래서 전기의 특징 중 하나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을 해가지고 염색 분체 두 개로 구성된 뭐가 나타난다고? 그렇지. 염색체가 나타난다고. 괜찮겠어요? 염색 분체 두 개로 구성된 염색체? 요거 말하는 거야. 하나 복제돼가지고 오케이. 이게 두 개씩. 괜찮겠어? 그리고 중심체에서 뭐가 형성되고 있었어?
옳지.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 가릿. 그 다음에 전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와? 그렇지. 중기로 온다. 그래서 이 중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염색체가 세포 중앙 적도면에 배열이 됩니다. 요 가운데를 흔히 적도면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중앙의 적도면에 다 옹기종기 모이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중기가 바로 염색체 관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기야. 왜냐면 염색체들이 여기저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적도면에 다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기로 넘어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넘어와? 그렇지. 후기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후기에서는 동원체에 부착된, 얘들아 동원체는 뭐가 붙는 자리라고 했어? 그렇지. 방추사가 붙어든다 그랬지? 즉 후기에서는 동원체에 부착된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분체가 서로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이게 중요하겠다. 후기에서는 딱 그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어서 염색분체가 서로 분리되는 그 시점부터 양극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후기에서 염색분체들이 다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넘어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말기가 되면은 다시 여기 와야지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염색체가 풀어진대. 얘들아 염색체가 풀어지면 다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염색사가 되겠지. 괜찮겠어요? 그리고 방추사가 사라지고 이제 핵분열 끝났으니까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게 되겠지. 말기에. 오케이. 이제 말기까지 세포질 분열까지 하고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핵분열이 끝났어. 즉 핵이 잘 분리가 됐으면 진정한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세포질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핵분열 말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 말기에는 선생님이 지금 핵분열의 표시를 해놨지만 결국 요 말기에서 핵분열도 일어나고 핵분열 끝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말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래서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중앙 부근에서 세포질이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세포질이 분리가 됩니다. 요거를 한 단어로 그냥 세포질 함입이라고 표현해요. 간단하지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던 세포가 점점 여기 안쪽, 여기 가운데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이렇게 함입을 하게 돼. 그러면서 점점 함입을 되게 되면서 완전 약간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로 분리가 된다. 즉 안쪽에 이렇게 함입되어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분리가 된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한다면은 세포 중앙에서 세포판이라고 한다는 물질이 형성돼가지고 얘가 바깥으로 자라면서 세포질이 분리가 되는 거야. 즉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게 분리가 된다면은 식물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이 분리되는 거야. 즉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서부터 세포판이 하나 이렇게 점점 생기고 점점 생기고 이렇게 점점 생기면서 얘를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된다는 거야. 요 세포판은 나중에 세포벽이 됩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우리 생물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구조를 가졌잖아. 즉 이 세포판이 나중에는 세포벽이 되는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즉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딸세포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 바로 그게 체세포 분열의 의의야. 의의. 즉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동일한 딸세포가 형성된다는 거. 즉 얘들아 우리 각각의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즉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다쳤을 때 재생 과정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메꿔야 돼. 오케이? 근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막 생성되고 나랑 다른 세포가 생성된다면 그건 당연히 나는 몸이 계속 변화하면서 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그렇지만 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랑 같은 세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에 의해서 그거에 의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 두 개를 만든다라는 거. 즉
그때도 그때도 하나 포인트로 짚고 가는 게 뭐냐면은 한 번 분열을 했을 때는 2개의 딸세포가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지금 하나의 딸세포가 3개, 4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분열 시에는 딱 2개씩만 생긴다라는 거. 왜냐면 DNA를 한 번 복제했으니까 1회 분열하는 거야. 오케이? 즉 양을 이렇게 하나만 있었다가 얘를 2개로 늘렸다가 한 번 분열하면 똑 잘라가지고 하나, 2개 하는 거지. 괜찮겠어요? 오케이. 왜냐면은 나는 복제 한 번 해서 양을 2배로 늘렸으니까 다시 나누기 2분의 1 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럼 얘랑 똑같이 되겠죠. 괜찮겠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포 분열 끝났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까 요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염색체가 이게 분리가 될 때 이 유전자의 분리도 같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관점에 따라서 선생님이 하나 필기를 하도록 할 건데 바로 지금 그림을 잘 따라 그려가지고 클래스팅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을 이제 유전자까지 염색체에 얹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괜찮겠어?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체세포 분열. 잘 따라오세요. 본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체세포 안에는 항상 염색체들이 상동 염색체의 형태로, 즉 2개가 한 쌍을 이뤄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라지 A, 스몰 A, 얘는 뭐 다른 거니까 라지 B, 스몰 b라고 해볼게요. 즉 이렇게 이러한 유전자들이 염색체 위에 존재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간기라는, 즉 특히나 S기를 거치게 되면은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었다. 아,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두세요. 물론 간기 때는 요쪽에 있는 유전물질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선생님이 좀 보기 편하라고 일단 그냥 염색체처럼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S기를 거치게 되면은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이렇게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얘도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괜찮겠어요? 오케이, 요러한 상태로 가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던 유전자도 라지 A, 여기도 스몰 A로 2배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B라는 유전자도 라지 B, 스몰 B라고 이렇게 2배가 되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러한 상태로 있다가 야가 이제 간기를 넘어서 이제는 요 상태 된다면 바로 이게 전기가 되겠고, 왜냐면 염색체 상태로 보이잖아. 이제 간기 S기 끝나고 이제 G2기까지 지나서 M기인 첫 번째인 전기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요러한 상태로 보이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제 중기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러한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배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모양으로 배열이 되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지금 배열되는 모양이 나중에 배열 센스폰은 달라.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요렇게 아이고 좀 작다. 요렇게 배열이 된다라는 거야. 즉 상동 염색체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두꺼워? 상동 염색체들이 얕다로 즉 얕다로 이렇게 적도판에 배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되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여기 중심체에서 뭐가 형성된다 그랬어? 그렇지. 방추사가 형성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방추사 그리기 전에 일단은 염색체 한 번 더 표시하고 갈게. 빠르게.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원체에 딱 결합을 하게 된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여기 노란색이 방추사. 그래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게 딱 중기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기에서 어디로? 그렇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요 방추사의 길이가 원래 이렇게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서 누굴 데리고 가? 여기 원래 붙어 있었던 이 염색 분자 하나를 일로 데리고 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또 반대로 누구를 해볼까? 여기에 붙어있던 방추사는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애를. 그니까 요 상태에서, 즉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자들이 요렇게 갈라져가지고, 반절로 갈라져가지고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이거 봐야 돼. 즉 체세포 분열에서 이렇게 DNA 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염색 분체 2개씩 생긴 애 됐다. 그리고 얘네가 중기로 가면은 상동 염색체들이 일렬로 쭈루룩 배열이 되면서 그 동원체에 방추사가 붙게 된다. 그래서 이 방추사가 붙으면은 이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얘네를 이렇게 반절로 쪼개가지고 각각 양극으로 이동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냐면은, 자, 얘네 둘이 유전자 똑같아. 근데 얘네가 반대로 쪼개지는 거야. 얘네 둘이 유전자 똑같아. 근데 얘네가 똑같이 반대로 쪼개지는 거야. 얘네 둘이 유전자 똑같아. 근데 얘네가 반대로 쪼개져. 또 얘네 둘이 유전자 똑같아. 얘네가 반대로 쪼개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딸세포 2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즉 라지 A 얘잖아. 얘 스몰 A, 얘 라지 B, 얘 스몰 B.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생기는 야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왜? 얘. 괜찮겠어? 오케이? 즉 요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오케이? 즉 체세포, 오케이를 몇 번 한 거야 나 지금? 아무튼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 분열 결과 2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요 딸세포는 얘 본래의 요 모세포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거야? 그치?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은 거야. 원래에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는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애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돼가지고. 괜찮겠어요? 오케이. 즉 이렇게 배열되다 보니까 유전자도 똑같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2개의 딸세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괜찮겠냐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클래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한 번 더 나아가 보면은, 자, 요러한 상태에서 우리 체세포 분열 각 세포들의 핵상은 뭐였어? 핵상은 여기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첫 번째 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2개씩 이루어져 있으니까 EN의 형태였고. 괜찮겠어요? 그리고 얘가 간기를 지나쳐 난 후로도 얘는 하나 둘 2개씩 존재하니까 EN일 거야. 오케이? 근데 염색체 수, 그럼 EN이어서 도대체 그게 얼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EN은 몇 개야? EN 여기 염색체 수 몇 개 있어? 그렇지, 4개. 그 다음에 여기 EN은 염색체 수 몇 개야? 그렇지, 4개. 선생님 이게 늘어나,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EN은 4예요? 라고 할 때 설 때 내가 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염색체 수를 셀 때는 동원체 수를 보고 세는 거라고 했다요.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요 딸세포들도 염색체가 하나 둘 2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EN. 얘도 하나 둘 2개씩 짝지어있잖아. 2개. 그리고 얘도 핵상은 EN은 4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내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또 까먹으니까, 이게 제일 기본이어서 요 개념은 나중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체세포 분열 배웠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생체세포 분열은 훨씬 쉬워. 훨씬.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본래 우리의 시간은 50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식세포 형성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즉, 요 생식세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를 배워볼 텐데 바로 그게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오케이? 얘들아, 요거를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돼. 즉,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체세포가 분열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가 분열하는 거.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하는 게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다시,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게 아니고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모세포, 즉 우리 몸을 이룬 체세포가 분열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본다면은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의 뜻을 뭐냐면은, 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때 왜 유성생식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우리 유성생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어떤 개체를 만드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해. 오케이? 유성생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두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서 개체를 만드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자손 낳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는 이러한 정자든 남자든 혹은 뭐 밑씨든 꽃밥이든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잖아. 그치? 바로 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러분 힘들 거 아니까 내가 감수 1분열까지만 할 거야. 여기 전체 하는 거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데, 이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바로 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에서는 똑같이 체세포 분열처럼 간기 S기에 DNA가 복제된 이후에 체크 2회의 연속 분열을 합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은 DNA가 한 번 복제되고 한 번 분열했잖아. 근데 요 감수 분열은 복제는 한 번 되는데 분열은 2번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 4개의 딸세포가 생성되겠지. 왜냐면 하나가 분열해. 그럼 2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얘네가 또 분열해. 그럼 4개 생겨지잖아. 괜찮겠어? 오케이. 아무튼 한 번 복제하고 2번 연속 분열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세포의 반절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자, 왜 염색체 수랑 DNA 양이 모세포의 반절인지는 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라고 본다면, 얘들아, 어쨌든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한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 감수분열이잖아. 즉 우리 사람한테는 생식세포, 즉 난자와 정자 만드는 곳이 어디야? 그렇지,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잖아요. 그치? 괜찮겠어?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 꽃가루가 생식세포잖아. 그거 어디서 만들어? 그치? 꽃밥에서 만들어. 꽃밥에서. 그리고 그 꽃밥이 딱 수정하는 그 종자. 그 종자는 누가 만들어? 미씨. 그치? 미씨에서 만들어, 미씨. 우리 꽃가루 수정할 때 여기 암술에 꽃가루가 딱 오면은 그 꽃밥이, 꽃가루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 암술 끝에 있던, 미씨 끝에 있던 그 흰세포랑 딱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종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식물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꽃밥과 밑이다. 오케이? 왜? 요 감수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기 때문에. 괜찮겠어? 그래서 이러한 감수분열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지. 아까 내가 2회 연속 분열한다고 했잖아. 2회.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을 제1 감수 분열, 두 번째 분열을 제2 감수 분열, 혹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부른다고요. 괜찮겠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감수 1분열부터 먼저 배워보자면 감수 1분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모세포가 있잖아. 모세포가 당연히 얘도 간기를 거쳐요. 오케이? 그래서 간기 중엔 당연히 또 S기를 거치겠지. 그럼 S기를 거친다는 것은 DNA 복제가 1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그 M기 중 요 이후로 다 M기일 텐데 분열기일 텐데 그중 전기로 오면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2개씩으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게 될 것인디 지금 봐봐 얘는 얘 하나랑 얘 하나가 얘랑 얘잖아 그치? 근데 요 상동 염색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딱 접합을 했지? 우리 이거 배웠어. 이거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어? 그렇지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 했잖아. 여기엔 체크 즉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채워볼게요. 자 감수 1분열 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해가지고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얘도 아까 체세포 분열의 전기와 똑같이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해서 염색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괜찮겠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중기로 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지. 중기엔 한번 체크. 왜냐면 봐봐 얘는 지금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적도판에 배열될 때 요렇게 배열된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아까 체세포 분열에는 요렇게 별이 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랑 겹쳐져가지고 하나의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버리니까 요런 형태로 배열이 돼버리게 된다고. 오케이? 즉 이렇게 어쨌든 요러한 상태로 중기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후기로 가게 되면은 그 동원체에 붙은 요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체가 반절로 쪼개져가지고 양극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요렇게 지금 중기에 요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반절로 쫙 쪼개지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쪼개지는 거 즉 중기에서 이가 염색체 형성으로 인해서 염색체의 배열이 요런 식으로 되어다 보니까 후기에서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된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고. 즉 얘랑 짝꿍 즉 얘랑 짝꿍 상동 염색체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쫙 쪼개져가지고 상동 염색체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러한 딸세포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체크.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가지고 방추사에 의해 양극으로 이동한다고.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말기엔 다시 똑같이 핵막가인 다시 나타나고 방추사 사라지고 똑같이 핵 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2개의 탈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별표 한 3개. 별표 3개. 그런데 그 결과 감수 1분열 결과 핵상의 변화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모세포였으니까 원래의 모세포는 하나 둘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가지는 이렇게 2n의 세포였는데 얘가 이가 염색체 형성해가지고 중기에 요렇게 배열이다 보니까 이 상동 염색체를 반으로 가르는 걸로 분리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하나 즉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가지고 하나씩 존재하는 거니까 n의 핵상을 가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감수 분열 1분열에서는 바로 요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데 감수 1분열에서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이유는 뭐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이야. 괜찮겠어? 그렇기 때문에 분열 이후 염색체 수가 반절로 줄어든다라는 거지. 괜찮겠어? 왜냐면은 아까 우리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를 이루는 상동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가 쪼개진 거잖아. 염색 분체 길이가 쪼개진 거잖아. 괜찮겠어?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감수 분열은 어지럽죠? 어지럽죠? 이 감수 분열은 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딱 분리돼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괜찮겠어? 그러니까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가는 거지.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시크릿 단어 가보게 된다면은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의 분리였어. 괜찮겠어요? 즉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 염색 분체의 분리였다고요. 괜찮겠어? 그래서 첫 번째 시크릿 단어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 그렇지만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즉 감수 분열에서는, 특히 감수 1분열이지, 생식세포 1분열에서는 뭐의 분리 일어난다고?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난다. 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얘 둘이 상동 염색체였잖아. 근데 얘가 둘로 쪼개지가 버린다고. 즉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특히 감수 1분열에서. 괜찮겠어? 오케이. 오늘 요 두 단어, 요 시크릿 단어 2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 설명할 때 했던 요 그림 그려가지고 클래스팅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업이 길었죠? 알아요. 대신 다음 시간에 짧게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요거 잘 기억해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 보는 모의고사 범위가 여기 유전까지래. 우리는 더 달려야 돼. 여러분 힘내. 그리고 항상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예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지? 조금만 힘내가지고 유전 잘 해보자. 알았지? 얘들아 너무 고맙고 잘 들었길 바래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